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실입니다. 올해 69살이 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전원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아들 주혁이와 딸 주희를 키웠어요. 애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하고 나니 남편과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죠. 그 꿈의 중심에는 항상 전원주택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고 넓은 마당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 그 모든 게 너무 부러웠어요. 6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우리 부부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 여보. 우리도 전원주택에서 살아보자.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흔쾌히 동의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퇴직금과 평생 모아온 돈을 털어 경기도에 120평 대지에 30평짜리 전원주택을 샀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사 오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 믿었죠. 집을 고르는 과정도 즐거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을 보고 우리의 꿈에 가장 잘 맞는 집을 찾았죠. 푸른 잔디밭이 있고 뒤로는 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논밭이 펼쳐진 곳이었어요.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남편과 저는 동시에 바로 여기야 라고 외쳤던 기억이 나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도시에서는 필요 없었던 물건들을 하나둘 장만하기 시작했죠. 정원용 테이블과 의자, 잔디 깎는 기계, 텃밭용 호미와 괭이. 하나하나 사면서 우리의 새로운 생활을 상상했어요. 주혁이와 주희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을 때 애들의 반응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도시 생활에 익숙하신데. 하고 물었죠. 하지만 우리의 결심을 듣고는 축하해 주었어요. 부모님 인생의 이막을 응원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힘이 났어요. 이사 날 40년 넘게 살았던 서울 집을 떠나며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전원주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죠.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꿈 같은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 선택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첫날, 새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도시에서는 항상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여기서는 새소리가 자명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쾌하고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푸른 잔디와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맑은 하늘이 우리를 반겼어요. 도시에서는 맞은편 아파트 창문만 보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죠. 길가에 핀 들꽃도 보고 가끔 토끼나 다람쥐도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텃밭 가꾸기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이웃 할머니께 여러 가지를 배웠죠. 상추, 가지, 오이. 차근차근 심어 나갔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뿌듯했답니다. 주말이면 주혁이와 주희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어요.
애들이 넓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바비큐 파티도 자주 열었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수시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어요. 옆집 김할머니는 심심하면 놀러 오셔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영실 씨, 이리 와봐요. 오늘은 상추 모종 심는 법을 알려줄게. 네, 김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말아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고. 와, 할머니 밭은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그냥 정성이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텃밭에 와. 식물들한테 인사하고 물도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잘 자라 있더라고.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구덩이를 파요. 너무 깊지 않게 이 정도로.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이제 모종을 넣고 흙을 덮어주면 돼. 휴, 생각보다 힘드네요. 처음이라 그래요. 익숙해지면 쉬워질 거야. 그리고 뿌듯함은 말로 못해. 직접 기른 채소로 밥 먹을 때 그 맛이란. 벌써부터 기대돼요, 할머니. 영실 씨, 텃밭일은 급하면 안 돼. 농사는 기다림의 미학이야. 네, 알겠습니다. 정성껏 돌볼게요. 그래요. 다 자란 상추로 쌈 싸 먹을 때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봐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뭐려? 나도 누군가에게 배웠는걸.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앞으로도 많이 여쭤볼게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요. 서로 나누며 사는 게 시골 사는 재미지. 도시에선 옆집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참 아쉬웠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이웃과 정을 나누니 좋네요. 그래, 영실 씨.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보며 지내요.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할머니처럼 될게요. 그럼요. 영실 씨라면 금방 텃밭 전문가 될 거예요. 다음엔 토마토도 심어볼까? 토마토는 좀 까다롭지만 재미있어요. 네, 할머니. 열심히 배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맞은편에 이 할아버지는 농사 경험이 많으셔서 텃밭 관리하는 법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동네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봄에는 꽃구경 나들이, 여름에는 마을 잔치, 가을에는 추수감사제, 겨울에는 김장 담그기. 매 계절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들이 있었죠. 한 번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도시에서는 별을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꿈꾸던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꿈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너무나 좋았죠. 도시의 복잡함과 바쁨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평화로운 생활 뒤에 숨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리고 그 문제들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전원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병원이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 어머나, 큰일 났네. 119에 전화해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괜찮아질 거야.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당장 불러야 해요. 여보세요? 119죠? 제 남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 주소는 경기도. 네, 30분이나 걸린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여보, 119가 30분 뒤에 온대요. 조금만 참아요. 영실아. 나 괜찮아. 그냥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아니에요. 당신 당뇨 있잖아요. 혹시 저혈당일 수도 있어요. 여보, 제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옆집 이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까? 그래,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의사 출신이잖아. 여보세요? 이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대요.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여보, 이 할아버지가 금방 오신대요. 고마워. 미안해. 이렇게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영실 씨, 어디 봅시다. 아이고, 이 할아버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증상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요. 혹시 오늘 식사는 제때 하셨나요? 점심을 거르고 저녁도 조금. 아, 그렇군요. 저혈당 증상 같습니다. 일단 단 음료수 좀 드셔보세요. 네, 금방 가져올게요. 이걸 마시고 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119는 꼭 타고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할아버지.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내내 불안에 떨었답니다. 그 일 이후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데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없다 보니 매번 서울까지 나가야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야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병원 문제 외에도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큰 일이었어요. 큰 마트까지 차로 40분은 걸렸거든요. 한 번 장을 보러 가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갔어요. 게다가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서 한 번 놓치면 1시간은 기다려야 했어요. 택시를 부르려 해도 오는데 30분은 걸렸고 요금도 만만치 않았죠. 집 관리도 큰 문제였어요. 봄에는 꽃과 나무를 가꾸고 여름에는 잔디를 깎고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고 겨울에는 눈을 치워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새롭고 재미있었지만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겨울이 문제였어요. 한 번은 폭설이 내려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설차가 오는데 이틀이나 걸렸거든요. 그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료품도 떨어져 가는데 불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모기와 벌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태풍이 올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바람이 워낙 세서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정전이 되어서 촛불 켜고 몇 시간을 버틴 적도 있었죠. 그때 도시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빗물이 새는 문제도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지하실에 물이 차올랐죠. 배수 시설을 정비했는데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노심초사하게 됐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많았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할 때는 정말 큰 돈이 들었어요. 지붕 수리, 정원 관리, 벌레 퇴치, 이런저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이 더 버거워졌어요. 남편도 저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전원 생활의 낭만은 서서히 사라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모든 게 적응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희망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전원주택에서의 3년 차, 우리 부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적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교류의 부족이었어요. 도시에 살 때는 수시로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죠. 처음에는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점점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어느 날 제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축하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옛 앨범을 보며 울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너무나 그리웠거든요.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도시에 살 때는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을 자주 갔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곳이 근처에 없었죠. 한 번은 오페라 공연을 보러 서울에 갔다 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도시에 살 때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근처 읍내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폐강되고 말았죠. TV를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TV만 보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주혁이와 주희가 처음에는 자주 왔다가 점점 발길이 뜸해졌거든요. 애들도 바쁘고 멀다 보니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큰 손주 생일 파티에 못 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기가 위험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주 은우야,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어째서 안 오셨어요? 미안해. 은우야,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오셔서 너무 슬퍼요. 우리도 정말 가고 싶었단다. 은우 얼굴 보고 싶어. 한 달이 났었지. 정말요? 그럼 내일은 와주실 거예요? 내일도 눈이 많이 온대. 길이 위험해서. 할머니, 너무해요. 제 생일인데. 은우야, 미안해. 할머니 마음도 너무 아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동회 때도 안 오셨잖아요. 이번에도 또 안 오시면 어떡해요? 은우야,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은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알아요. 하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도 은우 보고 싶어. 다음에 꼭 보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마. 다음엔 꼭 갈게. 정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언제 거짓말했니?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꼭 오세요. 그래. 은우야, 오늘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케이크는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든 케이크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래. 다음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케이크 가져갈게. 와, 정말요? 너무 기대돼요. 은우야, 이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 네, 알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은우 사랑해. 즐거운 생일 보내. 그때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깊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로 왕래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생활에 바빠져 교류가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거의 이웃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텃밭 가꾸기나 목공 같은 취미를 즐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TV 앞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날이 많아졌죠. 가끔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갈까? 라고 물으면 에이, 이제 와서 어딜까?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우리 둘 다 활기를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실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 좀 보자. 뭐? 전원주택. 멀리 사는구나. 못 보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전원주택에 산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 큰 사건이 있었어요. 폭설이 내린 후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당뇨가 있던 남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거였죠. 눈이 많이 쌓여서 구급차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옆집 이 할아버지가 눈길을 뚫고 와서 도와주셔서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이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걸 서로 인정했죠. 건강, 편의성, 가족과의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불편함을 참고 견뎌왔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전원 생활이 우리의 꿈이었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죠. 텃밭에서 처음 수확한 상추를 먹었던 날, 손주들과 마당에서 물놀이했던 날, 이웃들과 김장했던 날. 그 모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아들 주혁이와 딸 주희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어요. 주혁아, 주희야. 오늘 이렇게 불러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 네? 무슨 결정이요? 우리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로 했단다. 네? 정말요? 갑자기 왜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큰 일은 아니고 그저 나이가 들수록 여기 사는 게 힘들어.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적응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아버지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건가요?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저 이제 와서 보니 우리 나이엔 좀 어머니,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걱정돼요.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네? 왜 그 얘기를 이제 하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너희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단다. 이해해요, 어머니. 저희도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 우리도 알아. 너희가 걱정하는 거. 그럼 어디로 이사 가실 건데요? 아직 정확히는 못 정했어. 하지만 너희 가까이 살고 싶어.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 그럼 한번 보자꾸나.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 딸. 근데 어머니, 아버지. 전원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생각이야. 벌써 부동산에 내놨어. 그렇구나. 섭섭하진 않으세요? 조금은 그렇지. 하지만 이게 우리한텐 더 좋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 맞다. 이제 와서 보니 건강이 최고더구나.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이사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전원주택을 팔기로 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아 걱정했는데 다행히 몇 달 후에 좋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집을 꼭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을 보러 오신 분께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고요. 전원 생활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렸죠. 그분도 고맙다며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김할머니는 서운해 하시면서도 이해해 주셨고, 이 할아버지는 잘 생각했어요.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동안 함께 해주신 이웃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꿈을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 남편이 대답했죠. 그래, 후회는 없어. 이제 새로운 꿈을 꾸자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짐을 싸고 집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꿈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꿈을 이루는 시기와 방법이 우리에게 맞지 않았던 거죠. 이제 우리 나이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꿈을 꾸기로 했어요. 전원주택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차에 올랐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답니다. 결국 우리는 전원주택을 팔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주혁이네 집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 왔죠. 처음엔 넓은 마당을 잃은 게 아쉽기도 했지만 편리한 도시 생활에 금세 적응해 갔어요. 아파트 생활은 전원주택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마트, 병원, 은행 등 필요한 시설들이 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편리함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금세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됐어요. 특히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 전 남편이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신했죠. 주변 환경도 좋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걸으면서 만나는 또래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영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김미란이에요. 반가워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렇죠? 저도 2년 전에 이사 왔는데 정말 살기 좋아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좀 걱정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여기 주민분들 다들 친절하셔서 잘 적응하실 거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여기 좋은 병원 있나요? 네, 단지 바로 앞에 큰 병원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정말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는데 혹시 여기 문화센터 같은 곳도 있나요? 네, 물론이죠.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훌륭한 문화센터가 있어요. 정말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요가, 수채화, 서예, 스마트폰 활용법 등 다양한 강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답니다. 와, 그렇군요. 저도 한번 참여해 봐야겠어요. 그러세요. 저도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요가요? 저도 항상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럼 같이 다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학기 시작하는데 좋아요. 같이 다니면 더 재미있겠네요. 그럼 월요일에 뵐게요. 아,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은데요. 왜요? 오늘 저녁에 주민회에서 작은 환영회를 준비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꼭 참석할게요. 좋아요. 7시에 1층 커뮤니티 센터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아, 그리고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네, 아침 산책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희가 아침마다 단지 주변을 산책하는 모임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실래요? 정말 좋죠. 몇 시에 만나나요? 아침 7시에 정문 앞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그럼 내일 뵐게요. 오늘 저녁 환영회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저도 기대돼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봐요. 네,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그럼 이따 뵐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덕분에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도 많아졌어요. 근처에 영화관, 도서관, 문화센터가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들었는데 정말 유익했어요. 이제는 화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게 됐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주혁이와 주희가 수시로 들러 안부를 묻고 손주들과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지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집안 분위기를 느끼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전원주택 생활의 장점을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넓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던 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래서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상추랑 고추를 키우고 있어요. 비록 작지만 그래도 흙을 만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아요. 남편도 요즘 부쩍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회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취미도 생겼더라고요.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하고 온대요. 땀을 흘리고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전원주택에 살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제 생활도 많이 바뀌었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가 수업도 듣고 퀼트도 배우고 있죠. 무엇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워요. 가끔 전원주택에 살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기도 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우리 부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도 배웠고,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으니까요. 전원주택에서의 3년은 결코 후회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생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나이엔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도시의 분주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만의 평화를 찾았답니다. 여러분, 꿈을 좇는 건 좋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꼭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편의성,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이야기가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손주들 결혼식도 보고 증손주도 안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행복한 삶을 찾으시길 바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